일단 어제 해축 주력 잘 먹었고요. 아침에 느바도 뭐 좀 어렵지 않게 잘 들어왔던 것 같은데, 해축은 진짜로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 진짜로 진짜 쉽지가 않아요. 잘 골라야 되고, 뭐 어제같이 정배들 많았던 거에서 솔직히 누구나 막 뭐 이것저것 갈 거 많았잖아. 솔직히 정배들 거르는 거 싸움에 거르는 거 싸움. 어제 제가 분석 끝나고 추가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위험하다고 했던 게 유니온 마인츠, 뭐 쾰른 라이프치, 또 엘체 비아레알 위험하다 했죠 제가. 뉴캐슬, 또 뭐 있었지? 글라드바흐, 샬케랑 폴란담 알크 위험하다 했죠. 브랜트포드. 야, 요즘 몇 개가 터졌습니까? 딱 봐봐. 많이 터졌잖아. 지금 뭐 브랜트포드 경기는 제가 완전히 잘못 분석했고, 뭐 유니온 같은 경우는 극장골로 똥줄승을 하긴 했어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저런 변수들을 잡으려면 세금을 내야 돼. 항상 뭐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세금을 내야 돼. 잡아버리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거르고 나머지에서 접근하면은 확률이 높아져요. 진짜 위험하다 했고, 특히나 이제 뭐 AT를 제가 못 잡았는데 라리가 쓰나미 냄새 난다고 했지. 냄새. 그 라방 때 제가 입중계 하다가 좋아 보였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안간 별점 3개 줘놓고 안 간 경기 있다고 했죠. 그게 AT였어요. 안 건드렸어 나 아예. 요런 부분들 이거 솔직히 운도 좀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뭐 분석도 중요하지만 감도 좀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운이 좀 잘 따라줬던 것 같고, 아스날 경기도 제가 호축이랑 묶은 게 있어가지고 원래 제가 막폴은 안 건들거든요. 막폴은 안 건드려서 솔직히 아스날 경기 갔어도 주력으로는 안 갔을 거야. 제 성격상 원정에 에버튼에다가 감독 교체해서 주력은 절대 안 갔을 건데 어차피 뭐 부주력 고배당 못 먹고 주력만 두 박스 금액 올려서 싹 쓸어 담았잖아요. 그래서 뭐 상관없었을 것 같긴 한데 잘 골라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경기들도 뭐 계속 축구가 지금 쉽지는 않아서 변수들도 많고 해서 어쨌든 그런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첫 경기 깜비르 대 아약스. 양팀 다 부상자적으로는 뭐 큰 부상자들은 없어요. 둘 다 뭐 전력적으로는 가동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거 뭐 분석 따로 뭐 하기보다는 지금 캄비르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약스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우리가 상대가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제 감독 교체 이후에 첫 경기였죠. 그 전에 이제 똥 싸르지르던 그 누구야? 이름도 기억 안 나. 슈레더 감독. 데니 슈레더 아니고 슈레더 감독이 잘리고 나서 이후 감독이 새 감독이 오고 첫 경기였는데, 그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2.5 마인까지도 잡아볼만 하다. 4대1로 2.5까지도 그래도 해준 모습이 있었고, 그런 우리가 흐름을 봤다 하면은 엑셀시오를 봤다 하면 아이스가 경기력 자체는 솔직히 그전에도 나쁘지 않았어. 근데 약간 태업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제가 직전 경기도 뭐 감독 교체 이후에 마인까지 해줄 수 있다고 봤던 게, 감독과 선수들 간의 불화가 엄청나게 심했고 불신이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그 전 경기들에서 아약스가 많은 찬스가 없던 것도 아니야. 근데 찬스를 이상하게 날려요. 가운데로 찬다든가 삐꾸로 찬다든가.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차 하는 게 유견무인가 했잖아 이거. 유견무? 이때 6경기 연속이어서 이거 확률적으로 말이 안 돼. 태업이라고 본 거고 다음 경기 잘 잡아갔잖아요. 오늘도 상대가 캄비르면은 이거는 물만은 해 보입니다. 어쨌든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캄비르 정도 상대 당연히 전력적으로는 뭐 압도적인 상황에서 똥배 받았잖아요. 직전 경기 어쨌든 흐름을 깬 아약스기 때문에 오늘 마인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 스페치아 대 나폴리. 요 경기는 뭐 좋아 보이는 포인트랑 이제 조금 불안한 포인트가 둘 다 있는데, 스페치아 지금 많이 빠져. 중앙 쪽에 바스톤이랑 핵심 공격수 은졸라, 골 많이 넣는 놈이에요 스페치아에서. 코발렌코나 뭐 주르코브스키, 미드필더 쪽에 엑달이나 또 공격 쪽에 기아시 출전을 또 빠져. 은졸라 빠지는데 기아시까지 빠져. 누가 뜁니까 이러면은? 아마 3옵션이나 뭐 이렇게 뛰겠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누구였는지. 하도 듣보잡이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스페치아가 가뜩이나 나폴리가 지금 풀전력이야. 풀전력.
이거 뭐 사실 게임이 안 되는 매치예요. 지금 스페차가 가뜩이나 미드필더 쪽도 지금 누수에 전방 빠졌고 뭐 수비 쪽이나 뭐 이렇게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또 수비 쪽 자원 같은 경우는 이탈자들도 있잖아. 아스날로 이제 스페차 핵심 수비수 키비오르가 이적을 또 겨울 이적 시장에 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에서 장신 수비 한 명 데려왔어요. 뭐 베네치아 놈이기 때문에 제가 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제 데려왔고 로마에서 이제 쇼무도로프 이놈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공격수 뭐 항상 벤치만 달군 놈인데 스페차에서 이번에 좀 뛸 것 같은데 어쨌든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애들이 상당히 잘해줬던 놈들 키비오르도 스페차 엄청 잘 아스날에서 데려갔잖아. 엄청 잘한 놈이었는데 뭐 대체가 잘 될 리가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나폴리가 충분히 뭐 일반승 내지 만승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제 분석을 들었을 때 일단은 빠지는 선수가 많잖아요. 많은데 해외 배당 흐름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나오면은 조금이라도 떨어지긴 해야 되는데 뭐 살짝 올랐다가 다시 좀 떨어졌다가 약간 묘한 배당 흐름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일찍 하는 경기이기도 하잖아. 여러분들 8시 경기 좀 많이 터진다고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잖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것들은 좀 불안합니다만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뭐가 없기는 해요. 뭐가 없기는 해. 그래서 뭐 충분히 잡을 사이즈를 일단은 봅니다. 나폴리 로테각 본다고? 일단 뭐 라인업을 보면 되니까 그거는 뭐 라인업 보면 될 것 같고 상대는 더블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아작시오 대 낭트. 일단 여기는 낭트 같은 경우 수비 쪽에 팔루아나 뭐 메를린 요런 애들 좀 빠져 있고 아작시오는 지금 많이 빠졌어요. 일단은 보면은 어디 갔냐? 아작시오가 일단은 미드필더 쪽에 쿠타디오 빠져 있고 그 밖에 뭐 로테이션 자원들 좀 많이 빠져. 로테이션 내지 좀 주전급들 미드필더 쪽에 만자니도 빠져.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일단은 좀 많이 빠져서 백업도 한 명 부상에다가 수비 쪽이야 사실 뭐 주로 좀 백업들 요런 애들이 좀 빠져 있긴 합니다. 미드필더 쪽이 지금 가뜩이나 뭐 형편도 좋지 않은데 마르체티 말고는 지금 주전들 싹 다 부상이야. 벤치들이 나와야 되는 좀 열악한 상황이고 뭐 대신 낭트 같은 경우도 뭐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뭐 않아요. 일단은 전방 쪽에 시몬이 빠져 있어. 시몬. 가뜩이나 낭트가 골을 잘 못 넣잖아요. 물론 델로트를 이제 니스에서 데려와서 오늘 경기 시몬이 빠졌기 때문에 선발 뛸라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빠져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불안 요소긴 합니다만 치리벨라까지 미드필더 쪽 얘도 이제 주전인데 그러니까 양 팀 다 서로 누수가 있는 싸움인데 이게 아작시오가 직전형이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리고 홈이기 때문에 낭트의 공격적인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은 비빌만한 여지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어쨌든 낭트는 수비가 좋아. 다른 거 다 떠나서 공격 작업도 나쁘지는 요즘은 좀 별로였긴 한데 아작시오 상대로 어느 정도는 뽑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싸움인데 기본적으로 아작시오의 득점 기대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넣어요. 한 골 정도 사이즈인 부분에서 뭐 프렌의 접근이라면 그래도 찔러볼 만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낭트 프렌 보고요. 양팀이 한 골 싸움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해서 언더까지 1대1 뭐 무정도 뜨지 않을까. 1대1 뭐 요런 느낌으로 봅니다. 1대1 뭐 0대1 어느 팀 승이다 그 정도 느낌 넘어가고 네 번째 오세르 대 랭스. 자 일단 오세르는 수비 쪽이 많이 빠져. 잠비어 원래 브렌트포드에 있던 놈 센터백 쪽 빠지고 제다드카 어디지? 렌이었나? 헷갈리네 갑자기. 릴인가 릴이었던 것 같은데 사이드백 얘도 오늘 경기 빠지고 뭐 페레라 같은 자리 그리고 이제 또 미드 쪽에 페린 빠지고 랭스는 뭐 반베르젠이나 뭐 장홀분 같은 좀 백업 쪽에 주로 이렇게 빠지는데 뭐 오세르도 영입을 하긴 했어요. 이 새끼도 데려온 놈이야 겨울에. 근데 좀 잘해줬거든요. 근데 오늘 좀 빠지는 부분이고 그 밖에 뭐 본모스에서 백업 밍보던 시리키 덴벨레 뭐 얘나 아니면 최근에 또 뚜레라고 2m 넘는 센터백이 있거든. 데려와가지고 쓰고 있죠. 잘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라 지금 옥세르 같은 경우는 지금 수비 쪽에 가뜩이나 좀 빠져 있는데 실점이 너무 많아요. 실점이 너무 많아. 반면에 랭스 같은 경우 이 경기에서
랭스가 불안한 부분은 일정이 빡세요. 일정이. 랭스가 뎁스 자체가 이렇게 두꺼운 팀은 아니거든요. 뎁스 자체가 두껍지도 않고 원정 경기에서는 사실 조금 더 지키는 운영을 많이 하는 팀이야. 뭐 홈에서야 이기려고 듭니다만 원정 경기에서도 좀 지키는 식의 운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부상자가 없어요. 랭스가. 뭐 반베르젠 같은 경우도 백업이고 홀른 같은 경우 이제 얘가 젊은 공격수였나? 아무튼 백업 쪽에 보는 놈이어가지고 주전 라인업이나 그 이제 뒤를 받쳐줄 선수들이 거의 다 건강하다라는 점, 또 오세르가 또 수비 쪽에 일단 가뜩이나 수비도 안 좋은데 결장자들 특히 이제 중심을 잡아줄 잠비어 빠져 있고 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또 랭스 쪽을 일단은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배당 주면은 좀 찔러볼 만한 생각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력적으로 좀 접근하기 조금은 빡센 부분은 오세르가 지난 경기 모나코전 경기를 보신 분들도 아마 모나코니까 또 많이 가셨을 거 아니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경기력이 그때 당시 많이 올라왔어요. 포메이션도 막 이전에는 막 4백에서 막 3백에서 왔다 갔다 막 자리를 못 잡고 있었는데 직전 경기 4-3-3 뛰었는데 뭐 점유율도 생각보다 잘 가져가고 모나코 상대로 진짜 거의 대등하게 경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잡으려고 좀 시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연패도 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주력으로는 못 찍어요, 여러분들. 주력으로는 못 찍고 뭐 고배당 내지 부주력 정도에는 그래도 건드려볼 만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랭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발로건 같은 공격적 자원들이 상당히 득점력이 많이 올라와 있고 계속해서 좀 그래도 뽑아주고 있죠. 물론 원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원정 경기에서의 득점포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직전 경기 이제 2대0에서 4대2로 또 뒤집는 상당한 공격력을 보여줬다는 점 봤을 때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배당이 좋잖아. 이게 한 1.7배, 뭐 6배 정도였으면 저는 안 갔을 거고 차라리 뭐 반대로 봤을 것 같은데 1.9배 정도면은 메리트는 있다 일단은. 2대1 뭐 요 정도 느낌 봅니다. 옥세르도 제가 볼 때 한 골 정도는 직전 경기 폼을 봤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게 좀 그렇다면 뭐 이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패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요데 레알.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배당을 상당히 높게 받았어요. 마요르칸 뭐 코페테 정도 빠져있고 출전 정지로 레알이 중요하겠죠. 뭐 루카스 바스케스나 뭐 페를랑 맨디 그리고 알라바 밀리탕 뭐 그렇다 쳐요. 벤제마 없어 오늘. 벤제마 지금 부상으로 어쨌든 빠져있고 레알 같은 경우도 미드필더진이 물론 오늘 경기부터 이제 추아메니가 좀 들어갈 수 있는 확실히 더 선발로도 뭐 선발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레알이 사실 최근에 경기를 계속 보면은 뭐 어느 팀이랑 붙던지 사실 막 엄청 막 압도적인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뭐 어디랑 붙던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비니시우스나 뭐 벤제마 같은 선수들이 이제 한 방이 되게 중요했단 말이야. 경기를 잘 못하더라도 제가 레알 경기를 최근에 저는 레알에 베팅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러니까 경기력이 안 좋은 팀 저 잘 안 가거든요. 레알이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어떻게 최근에 계속 그래도 이겨왔냐? 벤제마, 비니시우스 찬스가 별로 없는데도 비등비등에 가다가 결국에 한 방 걸리면 들어가거든 그게 골로. 어려운 거 그냥 막 원더골 넣어버리거든요. 그런 힘이 있고 어쨌든 수비나 미드필더 쪽 자체는 이제 레알이 상당히 그래도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실점이 최근에 상당히 적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겼는데 오늘은 벤제마가 빠져있다라는 점. 마요르카 이제 5백 세워가지고 주구장창 5백이든 뭐 6백이든 주구장창 수비만 할 텐데 벤제마가 없이 호드리기가 좁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 공략하기에는 조금 빡빡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추아메니도 복귀했고 대신 뭐 벤제마가 빠졌습니다만 미드필더 자원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주도권 자체는 그래도 확실히 좀 쥐고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일단 배당이 좋기도 하잖아. 그래서 굳이 보면은 뭐 레알이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고요. 어느 번은 역시나 언더 쪽 봅니다. 언더 쪽. 마요르카 역시도 현재 레알을 상대로 득점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레알도 뭐 벤제마가 빠진 상황에서 뭐 혼자 오바를 내거나 그런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 하루사리님 고맙습니다. 꾸역승이 좀 많았어 레알이. 꾸역승이 조금 많았어. 부상자 때문에 벤제마 빠졌으니까 일단 그게 크죠. 다음에 지로나 대 발렌시아 6번째인가? 발렌시아 소리 안 들려요? 아파트님? 아부트님 어서오세요.
지로나는 뭐 아르나우 출전 정지에 쿠토에 로페즈에 뭐 헤이니르 출전전부터 적어보자. 코이라 클라이베르트 니코 빠져있는데, 일단 발렌시아 쪽은 여전히 니코가 부상 복귀하지 못했고, 미드필더 쪽에 바르셀로나에서 온 놈이죠. 그리고 또 수비 쪽에 오랜 시간 이제 또 발렌시아에서 뛰었고, 핵심이 이제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지금 빠져있고, 추가로 뭐 있어. 수비 쪽에 이제 또 중요 선수 이제 코레라까지 빠져있는 상황으로 지금 누수가 충분히 있어요. 일단 뭐 니코 같은 경우도 발렌시아가 미드필더 진뎁스가 엄청나게 막 두껍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일정도 생각보다 좀 빡빡했었고 컵대회까지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지쳐있고, 감독도 어쨌든 가투소 감독 잘린 게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투소는 발렌시아 좆같은 팀 하고 나간 거야. 돈을 안 쓰잖아 구단이. 그러니까 감독이 얼마나 빡칩니까. 가뜩이나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투자는 아예 없으니까 승질 나가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지가 구단이랑 얘기한 다음에.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지로나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 아르나우 마르티네즈가 지금 빠져있고, 수비 쪽에 또 핵심 자원이 한 명 빠져있고, 여기에 또 쿠토까지 빠져있고, 로페즈 싹 다 수비 자원이거든요. 지금 수비 쪽에 결장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결장자들이 상당히 많아. 어쨌든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인 점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제 뉴욕시티 이게 내가 뉴욕시티랑 뭐가 연고가 있나? 카스텔라노스도 데려오더니 뉴욕시티에 또 이제 센터백 한 명 잘하는 놈, 뉴욕시티에서 임대였나? 이렇게 한 명 데려왔고, 디나모에서 또 이제 윙어 한 명 이렇게 수혈을 해왔어요. 발렌시아는 영입이고요. 영입이고. 어쨌든 요런 부분들, 발렌시아가 최근에 분위기도 안 좋은데 감독에 대한 이슈들, 구단 뭐 윗대가리들은 이제 투자도 안 해. 지로나 같은 경우 가뜩이나 지금 성적도 나쁘지 않은데, 뭐 오늘 경기 수비 쪽에 좀 빠지긴 합니다만, 영입을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놈들로다가 이렇게 데려온 점을 봤을 때, 이거 2점대 배당이면은 좀 그래도 찔러볼 만한 여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배당이나 뭐 부주력 정도 충분히, 진짜 좀 강심장인 분들은 뭐 주력으로도 뭐 찍을 수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저는 지로나 사이드 이렇게 보고, 지로나가 이긴다면은 역시나도 공격 쪽의 작업이나, 발렌시아가 지금 수비적으로도 지금 뭐 지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가브리엘 빠져있고 뭐 코리에라도 없잖아. 여러 번 봤을 때 좀 다득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발렌시아는 뭐 옛날부터 돈 문제가 많았잖아.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뭐 후안 마타, 다비드 실바 다 돈 없어서 보냈잖아, 새끼들. 옛날에도. 지금도 똑같아. 바뀐 게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이 새끼들은. 7번째 피오렌티나 대 볼로냐. 이제 피오는 카스트로빌리 미드필더 쪽에, 얘랑 이제 측면공격 쪽에 소틸이 좀 아쉽죠. 어쨌든 빠져있고, 볼로냐는 산조네, 보니파지, 실베스트리, 메텔, 수마우로, 아르나우토비치 뭐 이렇게 빠져있네요. 뭐 공격 쪽 선수들이나 뭐 수비 쪽 자원들도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직전 경기 아마 홈에서 볼로냐가 이겼을 건데, 요 정도 사이즈면요, 제가 볼 때는 피오렌티나가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피오가 어쨌든 간에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최근에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쪽에서도 브레칼로가 또 지난 시즌 토리노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던 뭐 요런 애들이 수혈이 돼가지고, 피오가 항상 경기력은 나쁘지 않은데 뭔가 공격 쪽에서 아이솔이나 아니면 뭐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의 선수가 블라우비치 나가는 이유로 크게 없었거든. 경기력은 괜찮은데 골을 못 넣으니까 뒤에서 지쳐가지고, 이제 뒤가 피오가 엄청 안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못 넣으니까 이제 결국 먹고 지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또 직전 경기 토리노 상대로 또 홈에서 어쨌든 컵대회 복수전에 성공을 하기도 했고, 최근 경기는 좀 더 터져준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뭐 아르나우토비치도 없고 수비 쪽 자원들도 많이 빠져있고, 기타 공격 산존에도 또 빠졌잖아. 이런 점 봤을 때 피오가 잡을만하다, 이 경기는 라고 봅니다. 8번째 인터밀란 대 AC밀란. 이제 밀란 더비인데, 이 경기는 인터밀란은 지금 호아킨 코레아 말고 부상자가 없어요. 얘도 불투명이야. AC밀란은 플로렌지, 베나세르, 뭐 질라타, 여기 뭐 토모리 매냥 불투명인데, 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뛰기가. 오늘까지는 뭔가 그렇고, 일단 베나세르 빠진 거 크죠. 지난 경기도 뭐 출전 여지로 빠졌는데 또 부상으로 오늘 또 빠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AC 밀란은 일단 지금 수비가 문제야, 수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팀이 무너졌지? 지금 그냥 센터백 뭐 칼룰루나 또 누가 있어? 칼룰루랑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보자. 칼룰루랑 키에르 그리고 가비야. 그러니까 결국 뽀백을 쓰니까 이 셋 중에 둘이 나온단 말이야. 토모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러 조합을 써봤는데 가비아는 좀 괜찮은데 얘네 둘은 거의 사람 새끼들은 아니에요. 가뜩이나 센터백도 더럽게 못하는데 미드필더진이 커버도 안 쳐줘. 그러니까 좀 조직적인 압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미드필더 블럭부터 그냥 싹 무너지고, 얘네 가뜩이나 수비도 안 좋은데 직접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최근 경기 수비가 박살이 났어. 설상가상으로 지금 뭐 베나세르까지 빠져있잖아. 미드필더 중에 그나마 커버 좀 쳐주고 해줄 놈이. 토날리나 이런 애들은 사실 수비가 그렇게 수비적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려 나가고 멍청하게 막 상대 공간 내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뜩이나 갑바가 구데기 갑바인데 직격타를 맞아버리니까 그냥 뚫려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에다가 여전히 또 계속 못 나오는 선수들도 있고, 인터밀란이 뭐 좀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 물론 이거 어차피 서로 홈구장이기 때문에 뭐 아마 관중에 있어서만 이제 인터가 공식적으로 홈으로 이제 치러지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터가 홈에서는 실점이 거의 없어요. AC 밀란 같은 경우 지금 지로 늙었죠. 월드컵에 모든 걸 쏟아붓고 이제 내려놨죠. 레베치 부진하죠. 레앙? 저는 애초에 레앙이 그렇게까지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해. 물론 지금 AC 밀란의 희망은 레앙이긴 한데 혼자서 역부족 느낌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지금 AC 밀란이 당장에 뭐 반등 포인트를 잡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 큰 영입이 있었던 것도 없고요. 인터 같은 경우 특히나 부상자도 없는 상황에서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르세유 대 니스, 이런 게 어렵다. 일단 마르세유, 제가 분석 때 그냥 시즌 재개하고 말씀드렸죠. 리그왕에서 제일 믿을만한 팀은 마르세유야. 마르세유 제일 믿을만한 팀, 제일 아무 생각 없이 가도 되는 팀은 마르세유입니다. 제가 마르세유가 3위인가 4위였잖아. 랑스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승점 1점 차라서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잡긴 잡았잖아 지금. 벌써 금방 잡았어요. 그 얘기한 지 몇 주도 안 됐는데 2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니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쨌든 상당히 폼이 좋아. 감독 교체 이후에 지금 뭐 성적이 상당히 좋고, 직전 경기는 홈 랑스를 상대로 이제 특히나 무실점에다가 승리까지 또 챙기는 모습들. 근데 페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 아마 페페까지 돌아오잖아요. 니스가 이거 후반기에 상당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숫자 거꾸로 뒤집힐 확률도 있어. 제가 볼 때 충분히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인데, 요 경기는 제가 볼 땐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조금 빡셀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니스도 겨울 이적 시장을 나름 활발하게 보냈거든요. 바샥시에이를 이제 잘하는 센터백 한 명 데려왔고, 모피에 이제 로리앙 핵심이잖아요. 니스에 와가지고 어쨌든 오늘 선발 대기야. 요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마르세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무도 본 적이 없어. 그냥 다승이었어. 물론 모나코 경기는 틀렸지만 그땐 좀 모나코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불안했죠. 그 전까지는 뭐 마르세유 싹 다 주력으로 갔었고 다 먹었고 뭐 그런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이거 니스 생각보다 빡세요. 추가적인 전력까지도 들어간 상황에서 마르세유가 어쨌든 우나이가 또 모로코 월드컵 4강 이끌었던 우나이, 앙제에서 이제 탈출을 했잖아. 마르세유로 넘어와서 직전 경기 바로 득점까지도 뽑아냈어요. 우나이 오자마자 골 넣더라고. 근데 뭐 어쨌든 살짝 불투명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요 정도 사이즈에서 참 아딸도 빠져있고 측면 쪽에 이거는 살짝은 니스의 수비력을 감안했을 때는 비빌만한 여지가 있다. 결국 마르세유는 공격력이거든요. 수비도 좋지만 공격력으로서 이제 상대를 무너뜨리는 편인데, 니스가 지금 벌써 강팀들을 상대로 엄청 많이 버텨왔어요. 어디랑 했었냐, 직전 경기 이제 또 랑스전 있었고, 그 전에 릴, 그 전에 랭스 원정,
그러니까 최근에 상당히 득점이 좀 터지는 팀들 상대로 이제 3경기 연장으로 무실점을 이어져 왔다는 점이 오늘 어쩌면 마르세유의 좀 멀티 득점이 빡셀 수도 있겠다. 혹은 멀티 득점을 하더라도 어쨌든 한 골에 대한 실점에 대한 여지는 남겨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무승부해무 봅니다. 이건 무해무 찍기 좋은 경기다. 마르세유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질 것 같진 않아. 지금 마르세유가 질만한 팀은 없어. 제가 볼 때 마르세유를 이길 수 있는 팀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원정에서 니스 승이 없다고 봤을 때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고배당 쪽으로 괜찮은 경기 같아요. 마지막 손흥민 대 맨시티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아마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 이건 뭐 누군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겠죠? 토트넘 경기는 뭐 히샬리슨 모우라 불투명이고 햄스트링 쪽 모우라는 뭐 컨디션이 안 좋았나 아무튼 해가지고 불투명이고 존 스톤스 맨시티 수비 쪽에 빠져있고 필포든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출전은 가능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희한하게 토트넘 역배 많이 본다. 뭐 토트넘 프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맨시티가 안 질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맨시티가 안 질 것 같은 느낌은 있어. 근데 이거를 어쨌든 맨시티가 정배잖아요. 정배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불편하기는 해. 원정이고 배당도 일단 좀 어쨌든 토트넘이기 때문에 높게 받은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맨시티도 잘 못해. 경기를 보면 잘 못해요. 얘들 잘 못해. 그러니까 토트넘을 프렌을 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직전 경기 컵 대회에서 손흥민이 사실 컵 대회 잘했다고 살아났다 이건 말도 안 돼. 뭐 리그에서 폭발한 것도 아니고 맨시티 상대로 폭발한 것도 아니고 컵 대회 개똥팀 잡았다고 살아나게 뭘 살아나. 그래도 어쨌든 불꽃은 이제 꺼져가는 느낌이었지만 다시 좀 타오르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래도 기대가 조금 더 이전보단 된다 이런 느낌의 손흥민의 좀 직전 경기 활약이 또 있었겠고 콘테가 또 없다라는 부분이 선수단을 또 뭉치게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걱정된 토트넘 쪽을 보는 입장에서 저는 보지 않지만 그런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이거 홀란드 어떻게 막을 건데요. 직전 경기도 맨시티가 전반에 놀아주다가 토트넘이 2골 넣고 달아나니까 그냥 맨시티가 그냥 후반에 그냥 학살해버리고 끝났잖아요. 전력적으로는 토트넘 미드필더전은 솔직히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풀멤버라는 게 조금 중요하긴 해요. 직전 경기 매치는 이제 벤탄쿠르가 복귀전이었거든. 토트넘도 얘가 백은 아니었거든요. 복귀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했는데 어쨌든 토트넘 미드필더전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해요. 이런 복귀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거 제가 볼 때 어디로 튈지 몰라. 여러분들 뭐 맨시티 보시는 분 있고 토트넘 프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맨시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한 45대 55 뭐 6대 4 요 정도로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저배당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확률로는 사실 뭐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결론은 저는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그래도 오바를 보는 입장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기록을 말씀드리면은 토트넘 홈에서 오바가 난 적이 없어요. 저번 시즌 1대0 토트넘 홈에서 토트넘 이겼고 그 전 시즌 2대0 토트넘 이겼고 그 전 시즌 2대0 또 언더죠. 그 전 시즌 1대0 토트넘 이겼고 아니 챔스에서 맞대결했잖아 그때.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의 엄청난 화력으로 올라갔던 그 시즌 홈에서는 토트넘이 챔스에서 1대0 또 언더였어. 리그에서 0대1로 졌어요. 또 언더였어.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오버가 나온 적이 없어. 토트넘 홈에서. 그 전에부터는 있어요. 그 전에 3대1로 이제 토트넘이 졌고 뭐 이런 사이즈인데 뭐 뜰 때도 된 느낌도 있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토트넘도 어쨌든 뭐 케인의 컨디션은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또 홈인 부분을 봤을 때 한 골 정도는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 맨시티 같은 경우도 아스날 어제 졌잖아. 오늘 또 무조건 승리를 또 하려고 달려들 텐데 원정에서 토트넘이 이기려면 최소 2골 이상 넣을 각오를 하고 와야 되는 부분 봤을 때 저는 그냥 편하게 오바만 보겠습니다. 솔직히 승패로 보기엔 좀 쫄았어요.
제가 좀 쫄아가지고 오바로 그냥 살짝 돌려가지고 보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